이제 지수부등식 숙제였나요? 숙제는 별로 많지 않아서 나옵니다. 네. 오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함수하고. 사실 로그 함수 설명을 했었나요? 네. 네. 지금 주어진 식은 미세값이 누군지 결정하고 싶습니다. 미세값을 지금 누구로 보려고 하냐면 0.1을 미수로 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0.2 x승의 값을 t라고 처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곱하는 되니까 이걸 첫 번째 거 제곱한 건가요? 첫 번째 건 t제곱입니다. 두 번째 건 마이너스 t고요. 세 번째 건 누구지? 0.2의 마이너스 1승의 값이 누구지? 0.2는 5분의 1? 0.2는 5분의 1? 5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뭔가요? 그래서 그 다음 녀석의 값 5t라고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항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예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인수분해했더니 t 마이너스 1하고 t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사이값 1부터 5까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0.2의 x승의 값이 t인데 그 t의 값이 1부터 5 사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1이라고 하는 건 5분의 1의 0승이죠.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건 5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부동방향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라고 했습니다. 6번은 다음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6번 문제는 누굴 치환하죠? 6번은 2분의 x승? 이걸 t라고 치환했더니 첫 번째 거네. 두 번째 거네. 마이너스 네,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인수분해 있고 t-2, t-3입니다. 2부터 4까지입니다. t의 값은 2분의 x승이고요. 그 값이 지금 2부터 4까지입니다. 그러면 2는 마이너스 1승이었을 때 4는 마이너스 2승이었을 때 부동항이 바뀌는 거죠. 그때 두 알파고 될 값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8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8번으로 갔습니다. 57페이지 8번 문제. 말로 나온 문제라서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어느 치료제를 인체에 투여한 직후에 혈중 농도의 값이 2.56이었습니다. 혈중 농도의 값이 매시간 25%가 줄어듭니다. 그때 혈중 농도가 처음으로 0.81 이하가 되는 것은 인체에 투여한 지 몇 시간이 경과했을 때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매 시간마다 25%씩 줄어든다고 한다면 원래 혈중 농도의 몇 분의 몇이 나와 있는 거지? 4분의 1씩 없어진다며. 원래 농도에 4분의 3씩이 남는 건가요? 25%가 줄어들면 75%가 나와 있는 거고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4분의 3씩 남습니다. 제일 처음에 2.56이라고 하는 게 혈중 농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4분의 3을 곱할 겁니다. t시간이 경과하면 4분의 3을 t번 곱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0.81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56이라고 하는 거는 2.56이 뭐지? 2.56이 뭐한 게 2.56이지? 256은 뭔데? 256은 2의 8승? 그럼 2.56은 뭐지? 100분의 2의 8승이야? 근데 2의 8승은 4의 몇 승이에요? 2의 8승은 4의 4승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오른쪽 값을 뭐라고 표현하지? 오른쪽에 있는 건 100분의 81? 네. 양변에 100은 곱했습니다. 그리고 4의 4승으로 나누게 하면은 부동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양수로 나누겠으니까 부동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세값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동방향은 바뀌나요? 최소한 4시간 이상이었을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는 몇 시간 후인지 구하세요. 답은 4시간 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밑에 거로 봤습니다. 왜 이렇게 희미하지?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가 I0입니다. 그런데 수심이 Xm인 곳에서 빛의 세기는 I입니다. I의 값은 I0한테 누군데요? 네. 받으세요. 여기서 받으세요. 빨리 한 개 소하게. 받고 있는 거 맞아요? 아, 네가 끊었다고요?
지금 식이 있는데 문제 너 끊는 목소리로 네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끝나고 말해요. 끝나고 전화돼? 남자 여자야? 여자쌤. 여자생이니까 아침 9시 타는 선생님? 지금 문제는 수면에서 비서세기의 16분의 1이 되는 것은 수심이 몇 미터인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요건 지금 문자로 뭐라고 그러는 얘기야? 밑줄 친 건 문자로 뭐라고 적어요? 수면에서 비서세기가 뭔데요? 아이요. 수면에서 비서세기는 I0입니다. X미터만큼 내려간 곳의 그 비서세기는 I고요. 그럼 이건 뭐라고 적어요? 16분의 1 I0라고 적어요? 그런데 그곳의 수심이 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I의 값이 이렇게 되는 수심을 구하라고요? 근데 I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I0한테 2분의 1을 4분의 X승 하겠다고요? 근데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승이잖아. 노감이 4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수심은?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비서세기가 수면의 비서세기의 12.5% 이하가 되려면 12.5%가 몇 분의 1이지? 8분의 1 값이 12.5인가? 맞아요? 네, 8분의 1이 12.5입니다. 그렇다면 12.5 이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수면에서 비서세기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좌변값은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I0 곱하기 2분의 1의 4분의 X승입니다. 이 값이 지금 8분의 1을 I0보다 작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I0는 약분했습니다. 오른쪽은 3승이잖아요. 부동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라고요? 미세값 2분의 1이니까 부동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따라서 X값은 12m 이상이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를 구한 거는 최소 몇 미터인가요?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12m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4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상희 너 상희야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수학 수야 덜 돼 있어 나가면 안 되라고 얘기했어야죠. 엄마는 뭐 했는데요? 오늘 남겠네요. 동반자를 찾아봅시다. 동반자는 없어요. 너 혼자 남아야 돼요. 3번. 다시 한번 해요. 3번. 3번이요. 이생이가 닥치고 문제나 푸세요라고 얘기했어요. 3번이라고 얘기한 게 혹시 풀자고 했던 게 3번인가요? 네. 네. 3번 먼저 푼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도 있다고요? 아까 14번 전에 물어볼 땐 얘기 안 하다가 이것도 이렇게 훔치고 있어. 상희야, 네. 외로워서 어떡하죠? 영어 봐야 돼요. 영어 째면 모르겠어요. 숙제 안 했잖아요. 간장 남았어요. 다시 한 번만요. 간장 남았어요. 한 장 아닌데 한 장 아니야? 빼올게요. 너 뭘로 믿고요? 그러면 일찍 보내줄게 싸다고 봅시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x축발 마이너스 3만큼 y축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때 평행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1,0을 지납니다. a의 값을 결정하세요. 제일 처음에 평행이동부터 합시다. 이 함수의 값을 평행이동했습니다. x값 대신에 뭐 대입해요? 네, x값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했습니다. 그거 바꿔 대입합니다. y값 대신에 뭐 대입해요?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킨 거 원점 대칭하라고요? 원점 대칭하면 뭘 바꾸는데요? x와 y의 보호를 바꾸죠? 그래서 x와 y의 보호를 바꿨습니다. 이 함수가 누굴 지난다고요? 1,0을 대입했습니다. 1,0 대입했더니 4의 값은 a의 제곱인가요? 네. 따라서 양수값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보다 크다면서요. 네, 지금 맞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4번으로 갔습니다. 네. 배가 고프다. 배고플 때 뭘 먹지? 아, 저거 있는데 나. 좀 이따 이거 먹어야지. 차전자피인가? 차전자피? 차전자피.
뱃속에서 40배 불어나는 거. 이거 산독 한 번도 안 먹었어. 한 번 먹었는데 못 먹겠다. 맛없어요? 질경이 가지고 만들었다는데 뭐요? 물이랑 섞어서 마시면 위 속에서 40배로 불어나. 포만감을 줘. 곤약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좀 더 저거 먹어야지. 다이어트 하려고 샀는데 한 번 먹어보고 맛없어서 안 먹었는데 설탕 타서 먹어야겠다. 다이어트 설탕 때문에 다이어트에 적합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효과 보면 얘기해 줄게요. 상인들은 뭐 먹어요? 뭐 먹기로 이렇게 삐쩍거렸어요? 맛있는 맛있는 거 먹는데 그렇게 삐쩍거려요? 경훈이도 삐쩍거렸잖아. 네, 저 오빠에 비해서 아, 오빠에 비해서 하긴 니네 오빠 진짜 많았다. 뭘 먹어요? 맛있는 맛있는 거? 뭘 먹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이프랑 선생님이랑 가끔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할 부부니까 안 할 때 있잖아. 배면 만나 서로. 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둘 다. 다이어트 해야 되지. 자,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y절편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 문제 풀이는 y절편 가지고 풀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물어보면은 항상 y절편을 사용할 겁니다. 자, 지수함수의 값을 확인해 봤습니다. 증가해요, 감소해요? 네, 미세값이 2분 되니까 저 지수함수의 값은 감소합니다. 지수함수가 감소하는데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면 지금 이걸 얼만큼 평행이동 있다고요?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k만큼 평행이동 있습니다. 그럼 그림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같고요. k만큼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 4분면을 이 3, 4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요. 네.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점선으로 연결한 그림이 오른쪽 한 칸, k만큼 이동할 건데 k는 몰랐었는데 원점 좌표를 지나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3, 4면 안 지나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y절편의 값이 양수해도 돼요? 네. 나의 바램은 y절편의 값이 0보다 네. 하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0대2였습니다. 2였더니 이게 0대2 평가인가요? 네. y절편의 값이 0보다 커 같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네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4번 전에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8번으로 갔습니다. 8번은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저 지수함수의 값은 합성함수입니다. AX이라는 함수에다 위에다 2차 함수의 값을 대입한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치환하는 결과를 여기다 대입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맞나요? 첫 번째는 x의 값을 대입하면 t의 값이 나오는 함수죠. 첫 번째 함수는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 함수는 t를 대입하면 y가 나오는 함수인가요? 일단 첫 번째 과정에서는 1부터 4까지만 대입하시래요.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네, 대칭축은 3입니다. 미로블록입니다. 꼭지점 좌표는 3대2번개 꼭지점이네. 3대2였습니다. 3대2번은 누구죠? 3대2번은 3입니다. 0대2였을 때 마이너스 6이에요? 네. 이런 포물선입니다. 다 그리시지 말라면서요. 1부터 4까지만 그리라고 하겠습니다. 1대2번 누군데요? 마이너스 1대2번개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부터 4대2번 것까지만 하고요. 4대2번은 누군데요? 4대2번 2라고요? 자, 빨간색만 그리세요. 나머지는 그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x의 값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t의 값을 구할 수 있군요. t의 범위가 뭔지 얘기해주세요. 네,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가요? t의 범위는 위아래 범위죠? 빨간색이 존재하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때 y의 값의 최대값, 최소값 중에 최소값이 27이 내립니다. 이 지수함수의 값은 감소하는 지수함수인가요? 네.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리세요. 마이너스 1대2번은 누군데요?
여기서부터 3까지만 하라고요? 네. 3 대입하면 누군데요? 27분의 1. 이게 27분의 1이라고요? 네. 그럼 A가 누구죠? 근데 문제는 최대값 구하라면서요. 최대값이 누군데요? 자, 그 다음 또 표현할 게 몇 번인가요? 수준이 좀 있는 거 맞으세요? 네. 그 다음 표현할 게 10번이라고 합니다. 10번, 14번 늘었습니다. 10번으로 왔습니다. 10번은 저 함수의 값은 지수함수는 한 개짜리를 취환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수함수는 한 개짜리를 취환하면 뭐라고 써요? 범위를. 네, 한 개짜리 취환했을 때 t는 0보다 큽니다. 근데 그때 9x의 값은 누군데요? 한 개짜리 취환할 때는 0보다 큰 범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두 개짜리를 취환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개짜리를 취환할 때는 범위가 뭐라고요?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두 개짜리 취환했을 때는 2보다 네, 커나왔으면 이건 등호가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9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는 누군데요? 그때는 t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녀석은 치환했습니다. 치환했더니 저 함수의 값은 y의 값은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4t 플러스 5입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입니다. 하지만 2보다 같은 범위에서 그림 그려야 됩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2보다 큰 쪽만 그려야 됩니다. 문제하고 구하는 건 뭘 구하시라고요? 최소값 구하시라고요? 네. t값한테 2dban 값이 최소값인가요? 네. 2db 했더니 누구죠?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2번, 1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번 문제로 왔습니다. 12번 문제는 문제가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유사하면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 2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은 좀 특이합니다. 지금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2x-2의 마이너스 x의 값을 t라고 놓을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요거 좀 확인 좀 해봅시다. 첫 번째, y는 2x승이라는 그림 그릴 수 있나요? 네. y는 2x승이면 증가한 녀석입니다. 증가함수입니다. 정의역은? 정의역 영어라. 모든 실수 x한테 뭐든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치역 영어라. 0보다 큰 모든 실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리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2분의 x승이죠? 암소합니다. 똑같이 0,1을 지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y축 대칭이죠? 빼려고 합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세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세요. 자,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고 있습니다. x가 한 여기쯤에 있을 때 빨간색은 여기, 파란색은 엄청 크네. 어떻게 될까요? 엄청 작을까요? 자, 내 말 이해 안 됐습니다, 지금. 자, x가 대충 마이너스 한 10 정도 대입했다고 쳐봅시다.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빨간색에 대입한 거는 되게 작은 숫자예요. 양수인데 되게 작습니다. 근데 파란색한테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졸라 크다고요. 네. 그러면 0점 몇 정도 되는 숫자한테 엄청 큰 숫자를 빼면은 되게 작을 거 아니에요. 네. 1에서 1 빼면 뭐가 되죠? 1에서 1 빼면 1이라고요? 영이요. 네, 새로운 개인기 발견하겠습니다. 자, 1에서 1 뺐으니까 0입니다. 0에다 점 찍어야 됩니다. 반면에 플러스 10 정도 대입하면 빨간색한테 대입한 건 졸라 큰데요? 파란색한테 대입하는 건 엄청 작네. 뺀 값은 여전히 졸라 크겠네요? 쌤이 지금 그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네, 지금 내 말 이해되시나요? 네. 아까 전에 빨간색과 파란색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치역입니다. 노란색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노란색의 치역은 누구예요? 노란색 치역은 누구예요?
지금 니네는 지금 전부 다 5명이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노란색의 치역은 누구인가요? 치역은 맞아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0보다 큰 값만 가지고 있지만 노란색은 음의 값도 가지고 있고 양의 값도 가지고 있고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나요? 그래서 노란색의 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선생님이 한 개짜리를 치환하면 0보다 크다, 2개짜리 치환하면 2보다 크다 낫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하지만 지금은 치환해도 이 값을 지금 t라고 치환해도 이번 t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득되신 거 맞으신가요? 이거를 좀 보여드렸어요. 저 노란색 그림. t의 값은 양의 값도 가지고 음의 값도 같습니다. 모든 실수의 값이 t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x를 뭐라고 치환하지? t제곱.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플러스입니다. 지금 한 번 이거 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제곱한 데에다 뭐 x 마이너스 x분의 1 제곱한 거한테 뭐 해야 돼요? 지금 이거 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대입했습니다. 두 가지식을 조건식을 이용해서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 t제곱 플러스 2라면서요. 두 번째 건 at. 마지막은 플러스 7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네, 이건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강하습니다. 판별식만 쓰면 됩니다. 판별식 쓰겠습니다. 판별식을 적용했더니 자, 지금 맞게 했나요? 네. 어떨 때지? 문제하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양수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얘가 양수값들인가요? 최소값은 6이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몇 번인가요? 14번으로 갔습니다. 어떤 방사성 물질의 양은 처음으로 절반이 되는 건 18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에 6.25%가 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물질의 양을 A라고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2분의 1을 곱한다고요? 아니다. 18년 지날 때마다 2분의 1을 곱한다고? 18년이 경과하면은 A라고 하는 세입값은 요게 됩니다. 36년이 경과하면 뭐가 되지? A한테 4분의 1을 곱해야 돼요? 몇 년이 경과했을 때 상승하지? 네, 감사합니다. 시간차, 이 시간차 어떻게 하죠? 올라온 시간차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자, X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데? 18 대입했을 때 1 아니잖아. X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8 대입하면 1, 36 대입하면 2, 54 대입하면 3이 나오게끔 쓰세요. 18분의 X. 네, 18분의 X가 맞겠네요. 18 대입하면 1, 36 대입하면 2, 54 대입하면 3. 이런 식으로 맞나요? 자, 그러면 6.25%가 됐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6.25%? 아씨, 6.25가 뭐지? 6.25가 100분의 6.25? 10,000분의 625? 625는 뭐지? 5의 몇 승이에요? 5의 4승이에요? 근데 부모는 10의 4승이잖아요. 10의 4승분의 5의 4승. 2분의 1의 4승이에요? 네.
x가 누구라고요? 75. 네. 얘 기억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15. 15번으로 갔습니다. 연립부동식을 풀어가지고 x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건 미세값 2로 통일해서 푸시고요. 두 번째 건 미세값을 3분의 1로 통일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값은 2라고 하는 숫자의 x의 제곱 플러스 1승인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건 2의 몇 승인지 모르겠다. 2분의 네, 2분의 5x라고요? 네. 혹시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두 번째 글로 가겠습니다. 상이가 지금 집중하지 않는 표정이 느껴집니다. 네, 눈만 뜨고 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은이가 가끔 그런 표정이 있는데 너한테서 그 표정을 느꼈다지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오른쪽은 3분의 1 몇 승이에요? 4x 마이너스 이제 첫 번째 거는 부동방향 바꿔요, 안 바꿔요? 네, 첫 번째 거 부동방향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 부동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네, 두 번째 건 미세값이 연관해서 있으니까 부동 바꿨습니다.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x의 범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풀었더니 x의 제곱 2배 한 개 좋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고요. 인수분해했더니 2x 마이너스라고 x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맞나요? 네. 0보다 크니까 해가 누구야?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가 첫 번째 거 해입니다. 네. 두 번째 거 이항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입니다. 인수분해했던 x 마이너스 3입니다. 0보다 작고요. 사이값이죠. 수익성 안 그리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하고 있습니다. 공통범위가 누군데요? 네, 2부터 3까지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7번은 다음 부동식 해가 0보다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답니다. 근데 알파, 베타를 더해서 5가 들어가는 상수 A의 값의 합의값을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 지수부동식은 치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치환이 필요한데 A의 값이 1보다 크니까 치환했을 때 범위를 잘 생각하는 얘기인가? 뭘 생각하는 얘기지? 내가 지금 치환하려고 하는 건 AX의 값을 치환할 생각입니다. 근데 AX의 값을 치환했더니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이게 그지 같네? 저게 뭐지? 그 다음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큽니다. 혹시 T가 범위를 가지나요? 한 개째를 치환했잖아요. 네, 한 개째를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는 0보다 크답니다. 문제는 해를 갖다 구하시라고요? 해를 갖다 구할 건데 알파, 베타 더해가지고 5가 나오는 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파, 베타의 값은 x의 범위인데? 알파, 베타는 지금 x의 범위입니다. 이건 t라는 문자에 대한 분식이고요. 우리의 바램은 이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해를 가져가고 이런 해를? 어떻게 해서 저런 해를 갖지? 너무 어려운데? x라는 녀석의 값이 알파하고 x의 값이 베타면 근데 t의 값은 누구야? t의 값은 a의 알파승하고 a의 베타승인 t의 값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ax승을 t로 놨으니까요. x가 알파 베타면 t의 값은 a의 알파승, a의 베타승입니다. 그럼 이렇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녀석의 값이 t 마이너스 a의 알파승 t 마이너스 a의 베타승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모양인데 네. 얘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돼야지만 t의 값은 작은 값보다는 작다 또는 t의 값은 큰 값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고 그래야지만 x의 값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의 값은 베타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5라면서요. 난 지금 여기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A의 알파승하고 A의 베타승을 두 개 더한 게 누군데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면서요. 네. 이게 두 개 근이잖아요. 6알 6A. 네, 두 녀석의 합의값은 6A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고백값은 누구라고요? 2요. 이 고백값은 2라고요? 네. 근데 알파 베타의 값을 더했을 때 5라면서요. 네. 그러니 A의 5승의 값이 2였으면 좋겠고요. A는 누구라고요? 32분의 네. 양변에 5분의 1 승했습니다. 네. A 값은 5제곱분 2인 것 같습니다. 답이 1번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맞췄냐? 옛날 학원에서 한번 했었다고요? 이 책을요? 이 문제를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오,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아, 거절하겠습니다. 18번부터 몇 번까지라고요? 너는 21번까지라고요? 성공됐어요. 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다 풀면 된대요. 무서운 년들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상의를 집중할 수 있게끔 하자. 다음에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가진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k라고 하는 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k값의 개수의 값을 구하세요. 제일 첫 번째 fx의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fx의 값 정근선의 값이 누군지 아세요? fx의 정근선이 누군지 아냐고요? 네, fx의 값의 정근선은 밑으로 64만큼 내려갔으니까 요게 저 녀석 정근선입니다. 지금 이 지수함수의 값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빵대입했습니다. 빵대입하면 누구예요? 빵대입한 게 누구냐고요? 네, 빵대입한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32입니다. 지수함수 감소한다고요? 이런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맞죠? 지금 이게 fx입니다. 근데 문자 요구한 건 fx의 값을 뭐 하시라고요? fx의 값을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변 전체 절대값 있을 때는 접올리는 거죠? 네. 접올리겠습니다. 접올리면 정근선이 뭘로 바뀌는데요? 접올렸더니 정근선은 64로 바뀝니다. 이쪽은 접올릴 필요가 없죠? 이쪽만 접올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30이라고요? 지금 노란색 그림이 절대값 씌운 요 그림이죠? 네. 근데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y는 k라는 상수함수하고 일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사분면에서 만나라고요? 근데 k의 값이 32면은 일사분면에서 만나나요? 아니요. k가 32였을 때는 y축 위에서 만나죠. 네. k의 값이 32보다 커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야지만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k의 값 64가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은 k의 범위가. 근데 저 자연수에서 어떻게 구하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로고요. 동 없을 때는 31개인가요? 31개?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게 19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이 A, B, C의 대소관계를 명시해 준 다음에 A, B, C의 대소관계를 명시한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릴 필요가 없네. 친절하네. 그려져 있나요? 그림이? 네. AX승하고 BX승이 있고 CX승도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Y는 8이라는 선하고 만나는 점이 있고요. Y는 4하고 만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때 정사각형입니다. ABC를 곱해주세요. 곱한 게 2의 P분의 Q승입니다. ABC를 구해서 곱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똑같은 거잖아. 일단 세로 길이가 몇이라고요? 4요. 네, 세로 길이 값은 4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 길이 값도 4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네. 여기도 가로 길이 아니야? 이런 길이가 4가 나오도록 하는 A, B, C에 대한 식을 세우세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길이 값을 구하려면
일단 A점 좌표가 누군지 아세요? 자, AX한테 뭘 대입하면 펄 나올까요? 자, 이렇게 써볼까요? A의 로그 A의 B가 누구예요? 얘 B인가요? 네. 로그 A의 B를 대입하면 B가 나와요? 네. 자, 그러면 A점 좌표 누군지 말해보세요. 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A점을요? A의 로그 A의 8이 뭐예요? 이걸 X값한테 대입해야지 8 나오죠.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X값 대신에 로그 A의 8을 대입해야지 8 나옵니다. 네. A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네. A점 좌표는 로그 A의 8,8입니다. 에이, 그럼 설마 B점은 누굴까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봐요. 자, 지금 미세값이 B죠? 여기 길이 4라면서요. 이 4 가지고 식 세우려고요. 식 어떻게 세워요? 로그 B의 8에서 로그 A의 8을 빼주면 자, 첫 번째 식 세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또 험난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겠네. 이 점 좌표 누군지 얘기해주세요. 생각을 하고 얘기합시다. 아니, 이 점 좌표는 이 빛이 B인 함수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요거 B에 자, D점 좌표 보겠습니다. D점이 누구예요? 여기 1위가 4인 거 이용해서 식 세우겠습니다. 로고 C의 4 빼기 로고 B의 4의 값이 4인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A, B, C 곱하고 싶죠. A, B, C를 곱하고 싶으면은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알려면은 식이 다해서 3개 있어야지 A, B, C 구할 수 있거든요. 식이 2개밖에 없습니다. 식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식 하나는 뭘로 만들지? A점과 C점의 X좌표들은 같은 라인상에 있는 점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점 좌표는 똑같아야 되겠네. 네. 로그 A의 8이라고 하는 세의 값이랑 로그 B의 4의 값은 똑같다고요? 네. 또 마찬가지 B점하고 D점 좌표 X좌표가 똑같나요? 네. B점 X좌표하고 D점 X좌표는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은 3개만 필요한데 식이 4개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식의계수 차고 넘칩니다. 지금까지 되신 거 맞죠? A, B, C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2의 3승이에요? 얘는 2의 제곱이고요. 네. 그 제곱의 값 앞으로 나가죠?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써도 되나? 네. 2라고 하는 숫자는 이 3분의 1은 어디로 가요? A. A의 거듭제곱으로? 이 2분의 1은 어디로 가죠? B의 거듭제곱? 그럼 진수에는 2하고 2는 똑같아요. 미세값도 똑같아야지만 같은 숫자겠군요. 네. 진짜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거는 A의 3분의 1승의 값이랑 B의 2분의 1승이 똑같겠네. 되신 거 맞나요? 네. 수진이 지금 표정이 이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설명했냐면요. 로그 A의 B의 N승의 값이 있으면 N값은 앞으로 나간다고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앞에 n이라고 하는 숫자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도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끝났네요. 다 이해됐네요. 하지만 또 여기서도 이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A의 3분의 1승이 미시고요. B의 2분의 1승이 미시인데 진수의 값이 2 똑같기 때문에 미세인 값끼리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되신 거 맞나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한 번 했으니까 빨리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바로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왼쪽에 누구라고요? 로그 B의 4분의 아니, 결과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1. B의 3분의 1승은? 12분의 1. 네, 이게 똑같은 거 알겠습니다. 된 거 맞죠? 네. 근데 여기서 또 10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10을 어떻게 세우지? 뭐라고 세우냐? 대입해버릴까? B값 대신에 대입할래? B의 값이 누군데? 네. 자, 양변 제곱했어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A의 3분의 2승 대입하려고요. B값 대신에 A의 3분의 2승 대입했습니다. 3분의 2는 분모로 가죠. 3분의 2가 분모했으면 2분의 3이에요? 네. 2분의 3 로그 A의 8 로그 A의 8 뺐어요. 2분의 1 로그 A의 8이 4? 네. 양변 2배 했습니다. 로그 A의 8의 값이 8이에요? 네. 얘가 너무 그지 같은데? 그래서 A의 8승이 누군데요? A의 8승은 8인가요? 한 번 미신 건 계속 미셔야 되고요. 맞은편에 있는 8이 가까이 왔고요. 가까이 있던 8이 멀어진 거죠? 자, A의 8승의 값이 8인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A는 뭔데요? A의 8승이 8이면 A는 누군가요? A는 8의 8분의 1승이에요? 근데 8은 2의 3승이잖아요. 이게 A입니다. 네. 자, 그런데 A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라고요? A 여기다 대입하면 B 구할 수 있죠. 네. B의 값은 누군데요? 네, 2의 4분의 1승이에요? 이거 맞으세요? 네. 4분의 1이라고 쓰지 말고 8분의 1이라고 씁시다. 네. C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C의 값은 누군데요? 양변 제곱했더니 3분의 2승이죠. 여기다 또 3분의 2 곱하면 되겠네? 그럼 C의 값은 누군데요? 3분의 2 곱하면 24분의 24분의 4? 6분의 1? 이러면 안 되는데. 다 8로 통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ABC 곱해야 되죠? ABC 곱했습니다. ABC 곱하면은 2의 첫 번째 게 8분의 3승, 두 번째 게 2의 8분의 2승, 마지막이 2의 6분의 1승이죠?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8분의 5? 그럼 8분의 5한테 6분의 1만 더하세요. 통분했습니다. 48분의 38? 맞네요. 24분의 19네요. 이 PQ의 값을 두 개 더하세요. 두 개 더했더니 43? 이런 거 맞으세요? 문제가 복잡하지만 아주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성실함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20번 문제. 문제 4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네 개예요. 4개 너무 오랫동안 풀었다. 그냥 빨리빨리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빨리빨리 얘기하자면 2분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이 A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A점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또 다른 지수함수의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B점입니다. A점 X좌표 A라고 한다면 3분의 AB의 길이가 2부터 8 사이 있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네. 그림을 그립시다. 근데 그림 그렸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지수함수의 값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승이거든.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라는 얘기 같은데? 일단 지수함수, 증가하는 지수함수부터 그렸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지수함수의 값은 2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y는 2x이라는 첫 번째 함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a점이 있습니다. a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a에 대해서는 조건은 a점 x좌표가 a인데 2보다 오른쪽에 있다고요? 원래 여기다 1이니까 2, 누군데요? 4요. 근데 이거 a라는 점의 좌표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y는 2의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한 겁니다. 월 평이동을 얼마큼 시키라고요? 4요. 월 평이동을 4만큼 시키라고요? 네. 오른쪽 4칸 옮겼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2d방은 누군데? 원래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한테 마이너스 2d방 4죠? 네. 이 그림을 오른쪽 4칸 옮기라고요? 네. 오른쪽 4칸 옮기면 2,4이 지날까요? 이된 거 맞으세요? 네. 이렇게 된 거 맞죠? 이게 파란색입니다 지금. 네. 점선을 오른쪽 4칸 옮겼습니다. 네. 이해된 거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구한 거는 선분의 길이가 2부터 8 사이였으면 좋겠다고? 망했다. 아니지, 나한테 프로젝트가 있지. 빨간색 그림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파란색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문제는 A점 좌표가 A, 2의 A승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B점 좌표는 X축의 평행선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B점이라고 했나 모르겠다. B점 이거 맞대요? 야, 문제 그 부분 설명서를 읽었어요. B점이 A점에서 X축의 평행선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줄 있습니다. 네. 이 점에 B점의 좌표를 맞춰주세요. B점의 좌표는 누구예요? B점의 좌표가 누굴까요? B점 좌표는 누구일까요? 아, 그러네요. 4-A네요. 여기다 X값 대신에 4-A를 대입하지만 2의 A승이 나오네요. A점, B점, Y좌표 일치해야 되니까요. X값 대신에 4-A를 대입했을 때 그때 Y좌표 2의 A승과 똑같습니다.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몇이에요? 2A. 네, 2A-는 큰 것 빼기 작은 거니까 2A-가 길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보였습니다. 2A-4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2부터 8까지 사이에 있습니다. 4를 더했습니다. 싹 다 4를 더했고 6부터 2로 약분했습니다. 그 사이는 자연수를 구하시라고요? 4A.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로 왔습니다. 21번 문제는 지수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의 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치환하실 거죠? 누구를요? 2x의 값을 지금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랬더니 t는 범위가 있습니다. t의 범위는 뭐라고요? 0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의 값은 x의 값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x의 값이 둘 다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알파, 베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의 근입니다. 네. 근데 치환하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입니다.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군데요?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구야? x가 알파 베타라며. 네. 저기 t의 값은 누구냐고. x가 알파 베타면 t는 누구일까요? t의 값은 이 알파승하고 2의 베타승이죠? 자, 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값 양수라면서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x를 대입하면 t가 나오는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의 값 0보다 크다라면서요. 0보다 큰 알파나 베타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0보다 큰 알파나 베타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니네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수업하는데 0보다 큰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1보다는 커요? 이 두 녀석의 값은 1보다는 큽니다. 0보다 큰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t의 값은 1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두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어딜 블록인데? 아래를 블록이에요. 대칭축의 값은 누구예요? 대칭축의 값은 4입니다. 근데 그림은 어디만 그리라고요? 1보다 큰 것만 그리라고요? 네. 1보다 큰 녀석의 값이 여기가 한 1이라고 합시다. 1보다 큰 것만 그리세요. 그런데 여기는 빵은 뭐를 의미하죠? 빵은 뭐를 의미하죠? 방정식에서 빵은 뭐를 의미해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에요. 나는 수업 시간에 숱하게 받는 얘기를 했어요. 방정식에서 빵이 뭐냐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옵니다. 방정식에서 빵은 뭘 의미하나요? 네, 빵은 x축을 얘기합니다. 빵은 x축입니다. 왼쪽에는 2차 함수의 그림하고 x축이 1보다 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1보다 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좋겠어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좋겠어요. 1보다 큰 범위에서.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좋겠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이 문제는 수, 근근의 문제예요. 수근근의 문제고 이 녀석의 값은 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이 붙어 있을 때는 뭘로 풀죠? 판별식? 판별식? 말을 해요, 말을.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의 조건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근의 위치관계, 실근의 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분호식, 2차 방식 파트에 나와 있는 실근의 보호라는 파트입니다. 이런 거 지금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근이 떨어져 있으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풉니다. 자,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면은 K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적용해 보려고요. 판별식이 누군데요? 판별식은 0보다 맞아요.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알파 베타의 값도 서로 다르고 2알파승과 2의 베타승도 서로 다르거든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눈이 감기기 시작해서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들 질리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했더니 K의 값은 16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대칭축은 누구라고요? 저요. 대칭축은 4인데 4의 값은 원래는
4라고 하는 건 1보다 오른쪽인가요? 네. 근데 여기서 K의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K의 범위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거. 함수값은 유일한 숫자인 1을 대입할 겁니다.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인가요? 1 대입한 게 빵이 되면 근이 2개인 거 맞아? 1 대입한 게 빵이면 근이 몇 개야? 우리 1보다 큰 쪽만 그렸어요. 근데 1 대입한 게 빵이면 근이 몇 개 있어요? 하나요. 그때는 근이 하나 있는 거죠? 교점은 한 개죠. 이 점은 교점이라고 할 수 없죠? 네. 비어진 점이니까요. 1 대입한 건 빵이면 안 됩니다. 1 대입한 거는 0보다 커야 됩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1 대입한 게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두 개가 공통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공통되는 게 7부터 16까지인가요? 그러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개수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이에요? 네, 8개죠. 21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실근의 부호란 파트랑 연관된 문제입니다. 혹시 근이 붙어있을 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쓴다는 말을 모르고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 알고 있나요? 처음 봤죠? 뭐 저 그지 같은 게 있지? 이런 거죠. 미성이는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전에 학원 선생님 욕하고 싶지만 아마 전에 학원 선생님이 잘못한 건 없을 것 같아 알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알려줘도 여러 번 해도 기억 못해. 아까 전에 우리 오랫동안 가르쳤던 애들도 기억 못하잖아. 상이 기억 못하잖아. 상이가 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넌 미쳤어요. 네, 함수값만. 근이 떨어졌으면 함수값만 가지고 쓰고요. 근이 붙어있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수학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22번 문제로 왔습니다. 22번은 모든 실수 X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실수. 왜요? 열어줘요? 모든 실수 X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실수 X 대해서 다음에 있는 부동식이 있습니다. 치환하실 거죠? 누굴 치환할 건데요? 3x의 값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럼 3x를 t라고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면서요? 네, 한 개짜리 치환했으니까 0보다 큰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써있는 거는 모든 실수 X라고 써있지만 얘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니네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네. 치환해서 T라고 쓰게 되면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써있는 건 모든 실수 X지만 실은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풀어야 됩니다. 네. 치환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9L값이 0보다 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 T였으면 판별식이 0보다 모든 실수 T였으면 판별식이 0보다 그거나 아이씨 같아요. 아.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2000번 나온다는 거라고 2000번 알죠.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아요. 네. 하지만 이게 모든 실수가 아니네요. 네. 양수에서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칭축 누군데요? 2분의 1이요. 망했네요. 대칭축 2분의 K가 0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망했어요.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칭축 2분의 K 값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 두 번째 대칭축 2분의 K 값 0일 때도 해볼까? 세 번째 대칭축 2분의 K 값이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자, 쌤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래로 블록입니다. 이 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함수 왼쪽 거 함수 그렸어요. 오른쪽에 빵은 뭐라고요? 네, 빵은 X축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밑줄 친 함수가 0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구라고요? 근데 빵은 어디 있다고요? 빵은 2분의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네. 빵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오른쪽에 나옵니다. 네. 합득하시죠 지금? 근데 빵보다 큰 쪽만 그리라면서요. 네. 빵 대입한 녀석 오른쪽만 그리세요. T가 0보다 큰 쪽만 그렸습니다. 된 거 맞으세요? 네.
근데 우리의 바람은 밑줄 친 값이 x축보다 위 있으려면 밑줄 친 값의 최소값이 빵이 되거나 밑줄 친 값의 최소값이 양수면 될 것 같은데? 빵댕이 범 누군데? 아, 이 점이 빵, 9야? 그럼 여기는 모든 값들은 다 9보다 큰 거네? 네. 그럼 당연히 0보다 크네? 네. 첫 번째, 이러면 제일 작은 녀석이 9니까 항상 0보다 큰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네.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K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작은데요? 동그라미가 지금 K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K가 0보다 작기만 하면은 제일 작은 게 9니까 항상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봤습니다. 대칭 추기값이 0이면 대칭 추기값이 0이면 0보다 큰 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에요? 이 점이 2분의 K하고 0이 똑같다면서요. 제일 작은 거 어차피 9예요? 이때도 제일 작은 게 9니까 항상 0보다 커가 낫겠네? 이 함수 값들은 9보다 다 크니까요? 따라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이어도 되는 거야? 네. K가 0이어도 저 부동식은 만족합니다. 세 번째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대칭 추기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은 아래로 블록인 그림이 있는데 대칭 추기값은 2분의 K입니다. 0은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작은 값은 0,9가 아니네. 9가 제일 작은 게 아니네. 제일 작은 건 멀리 대입한 게 제일 작아요. 2분의 K 대입한 게 제일 작죠? 네. 2분의 K를 밑줄에 대입했습니다. 2분의 K 대입했더니 4분의 K제곱? 네.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네.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9의 값이 제일 작은 값이에요.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나요? 그럼 이거 계산했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할게요. 마이너스 4 곱하면 부동 갈게요. 그럼 K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인가요? 이러면 된다면서요. 하지만 우리가 찾는 K 범위는 원래 어떤 범위에서 하는 중요한데 K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하는 중이었어요? 네. 0보다 큰 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K 범위가 뭔데요? 이건가요? 빨간색은 다 돼. 빨간색만 만족한다면 0보다 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빨간색이 다 답이라면서요. 범위에 이어지는 것 같은데 0보다 작아도 돼요? 0이어도 돼요? 0부터 6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답을 뭐라고 써요? 6보다 작은 건 다 된다고요? 네. K의 범위는 6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지금 우리가 뭘로 문제를 풀었냐면 대칭축을 범위를 쪼개서 풀었어요. 대칭축의 값을 여기는 양수여서 0보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지 0보다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지 확인해서 풀었습니다. 네.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앞으로 수백 문제 만나요. 그리고 수백 번 만날 동안 절대 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너희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3번 풀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3번으로 왔습니다. 23번이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에 있는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만나 생긴 서로다른 두 점의 좌표를 x1하고 x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k값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었나봐요. 9x-3이라는 함수가 있었대요. 점근선의 값은 지금 현재는 점근선이 3인 모양인데 접올린 녀석의 값은 점근선의 값이 3인 모양인데 접올리기 전에는 점근선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나봐요. 이제 내 말 이해되세요? 원래는 점근선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던 녀석의 값이 접혀 올려져가지고 점근선이 3이 됐습니다. 그럼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어올려가는 그림이 있고요. 지수함수가 있는데 저 지수함수가 문제네. 이 지수함수는 증가하나요? 미세값이 2니까 증가함수죠? 네. 증가함수인데 교점 중에 한 점의 좌표의 값은 음수였으면 좋겠고요.
한 점의 좌표의 값은 0과 2 사이에 있는 교점이 있으면 좋겠대요. 교점의 x좌표가 0보다 왼쪽에 교점이 있으면 좋겠고요. 0과 2 사이에 교점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네. 아씨 2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점이 누군지 알아요? 뭐 대입하면 빵 나와요? 네, 2분의 1 대입하면 빵 나와요? 2 대입하면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뭐예요? 2 대입하면 81 빼기 3일걸요? 너무 무지막지하네. 내가 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지금 과장했어요. 2 대입하면 78이 나와야 돼요. 네.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과장했습니다. 미성아, 선생님한테 윙크하지 말아요. 윙크하지 마시라고요. 윙크는 한쪽 눈만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 2,78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바램은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지수함수의 값이 빨간색 지수함수의 값이 빨간색 지수함수의 값을 그렸습니다. 교점의 좌표 중에 한 점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요. 교점 좌표 중에 한 점의 좌표의 값은 0과 2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고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되는 거 맞죠? 빨간색이 오른쪽 이동한다면 아무리 오른쪽 이동해도 2점 좌표를 지나면 안 돼. 이 빨간색이 살살살 오른쪽으로 갈 수 있긴 한데 빨간색이 0,2를 지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빨간색이 0,1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x1이 누구냐고요? 사실 가슴이 아프다.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요. 빨간색은 k의 값에 따라서 좌우로 평행이동하는데 0,1을 지나면 x1이 누구냐고요? x1은 교점의 좌표거든요. 교점은 파란색처럼 그리면 교점에 누구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어요? x1이 누구냐고요? 아니 이 점이 빵이라니까요. 빵이라고요. 빵, 2 x1이 누구냐고요? 나 돌아버리겠네요. 빵이라고요. x1이 빵이라고요. x1이. 너 또 뭔 개소리예요. 상처받지 말아요. 상처는 내가 받았으니까요. 야, 그 빨간색이 오른쪽 이동해서 0,1을 지나면 요 함수하고 첫 번째 교점이 0이라고요. x1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x1의 값은 그 앞에까지 써야 돼. 이렇게까지는 건 괜찮아. 파란색보다 살짝 앞에까지는 괜찮아. 그럼 x1의 값은 0보다 왼쪽이죠. 하지만 0,1을 지나면 안 돼. x1이 0이니까. 내 말 이해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이 상처받아서 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란색이 아무리 왼쪽으로 가도 2,78이라는 점을 지나면 안 돼. 2,78을 지나면 무슨 일이 발생해? x1의 값은 음수인 거 맞아? 근데 x2가 뭐가 돼? x1과 x2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자, 2,78을 지나면 x2가 누구일까요? x2는 2죠. 넌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파란색이 2,78을 지나면 상이야 x2가 누구라고요? 2요. 맞아요. x는 2예요.
교점의 x좌표는 음수예요. 교점의 x좌표의 값은 정확히 2가 돼요. 안 돼요. 파란색은 안 돼요. 0,1을 지나면 교점의 x좌표 중에 x1은 빵이고요. x1의 값은 빵이면 안 돼요. 이 파란색 사이만 왔다 갔다 해요. 파란색 사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여기다가 점 대입할 겁니다. 0,1이 된 이 k가 누구죠? 맞아요. 2,78이면 이건 어렵다. 1대2 했더니 왜 한숨까지 쉬어요? 이거는 K의 값에 합을 구하래요? 아, 어떡하지? 2대2 반 녀석의 값은 78보다 작아야 되는 건가? 2대2 반 것들은 78보다 작아야 돼? 네. 2대2 반은 78보다 작다고 봅시다. 이제 자연수 대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의 값 1이면 돼, 안 돼? 그럼 K는 1보다 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K가 2면 돼? 네. K가 3이면 돼? 네. 4는? 네. 5는?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세 개 있네. 네. 그때 문제 합을 구하세요. 조금 어렵죠? 네. 이 문제들은 지금 풀었던 문제들은 전부 다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경하는 정도에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로그함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